지금부터 하기 싫은 얘기지만 해야만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명절 전에 87인의 신개파 모임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뽑아갖고 올려드렸습니다. 의외로 명단만 올려놓은 단촐한 쇼츠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름들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댓글도 되게 많아. 어떠한 댓글에도 그들을 옹호하는 댓글은 없었습니다. 일부 간혹 아니 그래도 이분들은 뭐 이재명 대표 대통령을 지켜오신 분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다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또는 뭔지 모르고 들어가신 의원님들 빨리 나오셔야 돼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리 있었죠. 의원님은 모르고 들어갔을 거예요. 뭐 이런 지지자분도 계셨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를 꺼내는 상황에서 어떠한 민주시민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 약간 고관여층이시겠죠. 그걸 갖다가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단체 행동이고 시기적절한 행동이다라고 이해해주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놓고 개파질 하겠구나. 또 한 번 민주당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지랄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공치모라고 하더라고. 공소취소 모임? 그거였나? 근데 공소 취소가 아니라 공천 취소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 공천 취소 모임 후보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오늘 오후부터라도 빨리빨리 나올 사람들은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올수록 그렇죠. 그분들의 선명성이 오히려 더 인정받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얘 개파 정치하려고 마지막 눈치 보는 거 맞네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별 행동은 빠르실수록 유리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문제는 주말에 이 모든 사안을 흔들어 버린 게 결국은 리박스쿨 강사 이현주의 과거 언행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빼도 박도 강득구는 가벼운 펀치였어요. 이현주의 이와 같은 언행들은 정말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켜봤던 그리고 이현주를 봤던 많은 시민들한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뭔 얘기를 했는지 먼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리박스쿨에 뭐 강사였다 이런 게 나왔었고 이영훈하고 나란히 이 강의를 원투로 맡아서 하는 핵심적인 강사였습니다. 2019년 5월 24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 때였고 이현주는 국회의원이고 여기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뭐 이승만 찬양하고 박정희 찬양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성국 TV에 나온 것도 파묘가 됐어요. 네. 일시적으로 좌파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 머리 깎고 있죠. 이거는 머리 깎은 거는 그때 조국 법무부 장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머리 깎고 삭발했을 텐데 여기 고성국 TV에 나와가지고 땅을 최대한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좌파가 돼가지고 민주당을 흔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파묘된 연상 중에 가장 충격받았던 게 정광훈 모임에 나가가지고 가두연설하는 장면이었어요. 거기 보면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지금 이제 민주당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정광훈한테 커피 얻어 먹어가면서 거기서라도 어떻게 뭔가 세력 구합을 하려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다닐 텐데 진짜 그 얘기가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자기한테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에 있었거나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대요. 연락이 와갖고 야 네가 들어와라. 네가 들어와갖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운동권 애들이 학생회 침투해가지고 학생회 조직 먹고 그 대학교 자체를 전부 다 과격 운동권을 만들어버리던 옛날의 그 스타일대로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운동권 선배들이 자기한테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야. 다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다시 휘집어 놓고 이거를 쪼개버리자. 쪼개갖고 여기서 우리가 당권을 먹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한다는 얘기를 국회의원 영입되기 전에
2년 전이죠. 국회의원 이번에 영입되기 2년 전부터 정광훈 따라다니는 연설 공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애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민주당 안에서 언주야 너도 들어와야지 복귀해야지라고 얘기를 던져줄 수 있는 운동권 선배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근데 뭐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현주 먼저 영입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성호, 김민석, 이현주가 서울대 동기인 거고요. 그리고 김민석, 임종석, 이현주 이런 애들이 흔히 말하는 운동권에서 출발해갖고 지금의 위치를 잡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서울대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김종일을 비롯한 서울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계파들, 그리고 당권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른바 신세력들, 김민석이나 김민석 주변에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박찬대나 이런 놈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안에 주도권을 쥐었다가 이낙연과 함께 몰락했으나 나가지 않고 자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친문 흉내를 내는 놈들, 또는 플러스 옛날 이낙지의 호남계 찌끄레기들이 전부 다 지금 이번에 한꺼번에 모여서 당권 탈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안 맞는 게 이 사람들은 이현주나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성격이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어떻게 이렇게 묶였네 또. 똑같은 거야. 친문, 친노는 절대 둘이 합칠 수 없는 상대들로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이미 이번 87명 안에는 친명, 친노가 골고루 핵심적인 인원들이 저기에 다 이름을 같이 하고 연판장을 돌리고 있어요. 저것들은 권력 안에서는 어떻게든 뭉치는 거야. 저것들이 진짜 보수가 된답시고 배운 게 저런 식으로 붙어먹는 야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것들을 다 출당을 시키고 저것들을 제명해버리자. 이거 안 통해요. 앞으로 국회의원 배지는 2년 동안 여원한 거고 계속 유지되는 거고, 저 애들이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떠나서 개혁 법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시비 걸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법안 보조는 더더욱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걸 태업으로 해갖고 계속 때려갈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하고 눈치를 보면서 다음번 총선까지 계속 대척점을 끌고 갈 거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네들의 목표는 뭐냐면 정청래의 연임을 막아서 차기의 공천권을 지네들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세 번째 어떤 쿠데타가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박찬대와 정청래가 붙었던 전당대회였어요. 그때 얼마나 저쪽 애들이 비열한 방법으로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할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나요? 왜? 국민들이, 당원들이. 대의원에서는 박찬대가 이겼고 당원들은 당원들한테는 압도적으로 이겼죠. 정청래를 지지했죠. 그때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청래 후보가 당시에 인천 지역 의원들 모임에 간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못 오게 막았었던 거 기억하시죠? 인천에 누가 있죠? 박찬대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나온다고.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 나온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경기 북부 인천을 비롯한 또 2선, 3선을 거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든 쑤셔가지고 대의원에서 승기를 잡은 걸로 해갖고 당대표가 되려고 했으나 7대3으로 형편없이 깨져서 졌어요. 이미 그때 한번 저쪽 조직의 쿠데타에 실패한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도 마치 굉장히 개혁적인 당대표인 척 하면서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입법 도와줘 가면서 당권 강화와 조직 강화를 하고 있는 참이었겠죠. 두 번째가 이번에 이현주와 강덕구 같은 놈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합당 논의에 대한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중우주의까지 껴가면서 결론적으로 1인 1표제 막고 관련해서 합당 막으려고 했던 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번이 2차 쿠데타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압됐죠. 1대1로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야 내가 내 의중에서 한 얘기 합당은 라고 정리를 해줌으로써 끝나야 되는데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마자 87명의 도적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개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송 작가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분이 사실은 복귀를 앞두고 있는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나는 그 법정 앞에 그동안 이 민주당 의원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준호, 이현주를 비롯한 그리고 인천 쪽에 있는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현주는 바로 그날 오후에 송영길 대표가 당 정리하고 합류하기로 하신 거는 너무 훌륭한 결정이다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막 박수질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 큰일 해야 된다 막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박찬대가 출마하고 나간 다음에 그 자리를 송영길 대표한테 물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주말에 막 돌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인천 지역 의원들이 전부 다 송영길 대표한테 지금 빨리 이번에 보궐에 결정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당 안에서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굉장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 옆에 지금 붙어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솔직히 송영길 대표 처음에 이 문제 생겼을 때 본인이 탈당하고 나가서 이거 처리한다고 했을 때 송영길 대표 따라서 추종하고 송영길 대표 지원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계엄의 날에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이크 들고 지금 계엄군들하고 앞에서 야외 연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때 국회의원들 다 안에 들어가서 표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 본인이 일자 보석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무죄 판결 직전까지 민주당에 복당했다는 의사를 여러 번 보석 이후에 민주당에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본인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라서 더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무죄 났다고 해갖고 지금 이렇게 막 몰려간다고? 지금 얘네들의 수작은요, 이미 자기들이 얼굴을 다 팔려버렸기 때문에 김민석이 더 이상 앞에 나서갖고 개길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민석을 대신해가지고 정청래하고 맞상대를 해줄 수 있는 일종의 또 하나의 바지사장 얼굴 마담을 구하고 있어요. 그걸 송영길로 생각하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한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도는요, 송영길 대표의 성품과 인품을 몰라서 하는 짓거리예요. 지들은 지금 최고위원부터 시작하고 다 지네들이 다 수석부터 쥐고 있고 의원도 87명을 못 해놓고 있으니까 당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 송 대표를 밀어드릴 테니까 차기 당대표에 출마해 주십시오부터 여러 가지 요청들을 송영길 전 대표한테 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 이걸 받아들여갖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럼 내가 앞으로 보궐 나가갖고 당선된 다음에 그것도 박찬대 지역구로 나가갖고 박찬대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걸 다 이어받아서 정치적 계승을 한 다음에 나 인천 지역 의원들 다 모으고 인천시장 힘 합치고 지선 끝난 다음에 내가 그때 당대표 나가가지고 내가 다음번 공천 때까지 당대표를 할게 이러고 나서가지고 지네들 편을 들어줄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송영길 대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이미 계양지구에 본인이 이사도 하셨고 그쪽에서 출마한다고 선언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내줬던 계양구를 지금 본인이 가가지고 다시 출마해서 그 자리에서 정치 시작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박찬대 네 독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어떻게 끌어들여갖고 당내 중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차기에
차기에 전당대표에 내보내거나 그 이전까지 지들의 구심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수작질을 한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는 절대 거기에 동조하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 모르죠. 앞으로는. 뭐, 만일 이제 물론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지금 없지. 있는 상황에서 뻔히 앞에서 타려다 바친다는 당권에 눈이 멀어갖고 그래 그럼 내가 니들의 수장을 할게 라고 올라갈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본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딱히 위기에 몰려서 지네들한테 쏟아지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수건은 안 돼. 이제 그 우산으로는 못 지켜. 뉴 이재명 얘기했다가 니들도 뉴라이트네 그러면 니들이 결국은 새누리당이랑 다른 게 뭐야라는 소리밖에 못 들으니까 이제 그것도 접었어요. 뉴 이재명 얘기하다 쏙 들어갔습니다. 뉴 이재명으로 입당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 우산을 피하기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할 건데 요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단호하게 정리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시죠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좀 지켜보고 나서 저는 사실 쎄요하고 약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보고 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현주 의원이 이거 한 거 여기 가가지고 리박스쿨 강사로 하고 여기서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고 요런 얘기한 거가 나왔으면은 사실은 언론에서 받아 쓸만 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런 거가 터졌다더라. 얼마든지 받아 쓸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뉴스가 잘 없고 그 다음에 좀 웃긴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아직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현주 사과해야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 민주당 당원들한테 사과해야죠. 제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고 저는 밀치고 있다 뭐 이런 당원들이 이현주한테 진실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87명의 도적들한테 단체로 물어봐야 됩니다. 니네 개파장한테 성명을 답하게끔 하세요. 1인 1표제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국회 안에서 개혁 입법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니네들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리고 차기 당권에 있어갖고 니네들이 조직적인 행동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 세 가지에 답하면 됩니다. 못하게 되면 지금이 어쩔 수 없겠죠. 미우나 고우나 우리 사람이고 우리 고영인이고 민주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니네들 한꺼번에 내치지는 않습니다. 내칠 수도 없죠. 하지만 당신들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이 당원들한테 걸려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중우주의라고 했던 말, 인민민주주의라고 떠들었던 말. 그것도 사과해야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이현주를 앞세워서 지금 수석 이현주를 앞세워서 8월 달에 원내대표를 시키겠다고요? 그러니까 87명의 그 도적들 앞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음 원내대표는 그 의원들끼리 뽑지 않습니까? 그럼 87이면은 그냥 돼요. 그래서 박광원 같은 놈이 뽑히는 거고요. 우상호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표를 던져놓으면 우리가 그때 우상호하고 추미애 의원하고 놓고 했을 때 당연히 추미애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상호가 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새끼들은 이렇게 조직화된 조직과 숨어있는 내부적인 유대를 끈끈이 안고 있었고 걔네들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아니고 겨우겨우 탄핵에서 살아남아서 정치적 생명 붙인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당권을 가지고 국회의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차기 정권을 창출하고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온갖 떡고물에 대한 기득권을 쥐겠다는 거 말고 어떻게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주둥이가 있으면 연휴에 말을 안 했으면 최소한 지금에 있는 입장에서라도 최소한 지네 소속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왜 1인 1표제를 반대했으면 지금 당원들에서 중우주의란 표현을 썼으며 인민민주주의란 표현을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이란 주장을 하는
이따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이현주가 고성국 TV에 나와서 내가 일시적 좌파가 되어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그걸 성공하게 그치. 되는 거네요. 완전히 성공. 네,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성공됐네요. 네, 그리고- 성공했네. 그 성공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들 팔아가지고 앞잡이가 되셨네요. 심지어 당을 팔아넘기고 나라를 팔아넘기고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넘기고 민주당 당원들을 팔아넘기는 거네요. 심지어 고성국 TV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시해할 뻔한 그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 TV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현주는 뭐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뭘 지키겠다는 거야? 87명은 진짜 생각이 있는 겁니까, 진짜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에휴, 차리라고 민주당 진짜. 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가 싫고 민주당 내에서 내가 어떻게 배지를 달 수 있을까? 그게 최우선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완용이 했던 짓하고 뭐가 달라요? 나라 팔아넘겼던 매국노들이 했던 짓하고 뭐가 달라요? 이현주를 앞잡이인 거 뻔히 아는데 이게 밝혀졌는데 이현주를 수장으로 내세워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팔아넘기려고? 니네 그러지 마라. 내가 독립투사가 돼서 니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 87명 안에 들어있는 명단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분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분은, 얼떨결에 들어갔을 거야 라는 생각하지만, 박광원이 1차 투표에서 원내대표가 됐던 기억,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가결을 던졌던 의원 새끼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호하고 추미애를 놓고 우상호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있으며 우리가 그동안 그놈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게 이번에 드러난 87명 명단으로 나왔다는 거죠. 왜? 지들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우리 끝이야라는 마음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겠지만 앞으로 2년 남은 동안 우원식 어떡할 거야? 우상호 아니야? 우원식. 국회의장 뽑을 때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나? 우원식을 뽑았던 그때를 생각해 놓고 보면 지금 여기 명단 올린 사람들의 숫자가 이해가 가는 거야.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찬대를 욕하고 김민석을 욕하는 이유가 그거인 건데 지난번 22대 원대를 구성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써왔던 놈들은 순수하게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고 이재명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실권을, 당권을 그리고 미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욕심으로 그 짓거리를 벌인 거야. 왜? 그때는 김민석이나 박찬대의 사이즈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파격적인 발탁이었고 파격적인 실험이었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지금도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네들의 욕심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진짜 그러지 마라. 정말. 우리가 이완용을 두고두고 욕하면서도 너무 뼈아프게 사무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완용의 후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이완용이 그 욕을 먹어도 지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 결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뼈아프고 짜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원주 밑으로 쫄게 붙은 86명이 야 그래도 우린 다시 배지 달면 그만이야 라고 그렇지. 할까봐 그 현실이 벌어질까 봐 어떻게든 우리가 당권만 지면 우리는 경선 없이 단수공천 아니면 단수공천 받아가지고 그냥 의원 배지 달 수 있어. 이제 민주당 배지만 달면 당선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 지역구는 요런 착각 속에서 지금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가지려고 하는 주기로 약속했던 권한들을 뺏어가려고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의 눈에는 가소로워 보인다는 거야. 그런다고 안 뺏겨? 그런다고 그거 계속 지키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과거로 회귀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당이? 그리고 니들이 자꾸 니들끼리만 놀아가지고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아이, 뭐 저쪽 땅에 있을 땐 저럴 수도 있지. 이현주를 이해해주고 싶고, 뭔가 감싸고 싶고, 니들 세계에선 그렇지. 밖에서 보면은 니들은 이완용을 따르는 앞잡이 무리로 보여, 우리 입장에서는. 니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니들끼리는 꼼짝꼼짝 친분에 의해서 뭔가가 용서되는 모양인데 밖에서 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현주가 이완용이랑 똑같고 그 이현주랑 함께 이름을 올린 니들도 똑같은 앞잡이로 보인다고. 정신 차리라고 제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87명 계파의 대가리부터 그 안에 있는 소속 의원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한 논평이라 사과는 둘째치고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건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라고 하는, 아니면 아니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대통령을 위해서 모임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도 꺼내는 의원이 없는 겁니다. 이거 재발절인 거야, 이 새끼들은. 지금 상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를 몰라서 재발이 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1000만 명, 뭐, 여론, 뭐, 이걸 봤지. 서명운동을 하겠대. 공치모에서. 한가하다. 진짜. 왜 국민 투표를 하자 그러지? 아이고. 미친 아니, 새끼들. 왜 민주당 당원들 전 투표하자고 하는 건 반대해놓고 왜 그런 거 받자고? 그러니까. 아니, 당원들 투표는 왜 반대했니? 왜 반대했어? 니들이 잘나서 배치 달았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원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니들이 배지를 달 수 있었던 거야. 아이고, 막말로 나 진짜 솔직하게 닦아놓고 얘기할게요.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니들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서 니들이 우리보다 제일 잘나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지 마. 닦아놓고 얘기해서 내가 봐도 니들 중에 다 제낄 수 있어. 닦아놓고 얘기해도. 그래도 나는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당원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야. 정치인이 내 꿈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서 난 당원으로 있는 것 뿐이고, 나와 같은 사람 수두룩 빽빽해. 니들보다 못나서 니들보다 많이 부족해서 그냥 당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이것은 진짜 시민주권 정당과 기득권 정당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선 마지막 전투일 수 있습니다. 이 전투의 승부는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지지자들이 지금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소속 의원들한테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들의 사과와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의 정치적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개파는 사라졌다, 1인 1표제. 1인 1표제 도입을 해서 개파는 사라졌다고 선언한 그 다음날 저희들은 87명의 개파를 처음으로 거대 개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판이다, 개판, 진짜. 그래서 이와 같은 짓거리는 사실상의 1인 1표제에 대한 도전이고 당원 주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지금에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의 사과와 해명을 꾸준히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겁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를 실망시켰던 의원들, 호선 의원도 있고 다선 의원들도 있지만 설마 너마저 했던 분들의 입장, 저는 반드시 듣고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한번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요구하세요. 얘네들은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우리 모른 척 하겠지? 쌩깔 겁니다. 내가 네. 볼 때 얘들 쌩깔. 계속 쌩까는 걸로 나갈 겁니다. 심지어 언론도 안 물어보잖아요? 업무도 안 물어봐. 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들이 참고 있는 거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당시 참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봐서 이재명 대통령 도우라고 참고 있는 거야. 건데, 만약에 여기서 삐끗하면은 당신들 다 파묘되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중요한 건요, 당신들이 지금 한 행동이 용서받지는 못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현주가 리박스쿨 가가지고 강의한 게 이렇게 파묘되듯이 어느 시점에 당신네들이 계속 여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과를 한다고 한들 어느 또 시점 가서 당신이 삐걱하는 순간 또다시 당원들은 이걸 소환해서 당신의 잘못을 물을 거라고요. 김민석 지금 파묘되는 거 봐.
그게 인사 10년이든 계속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간에 당신들이 한 행동과 말은 계속 당신들이 살아있는 한 당신 뒤를 쫓아다닐 거라는 것만 명심하고 말과 행동을 하세요. 정치에 큰 꿈이 있으면 빨리 리셋하고 당원들의 쪽으로 서야 됩니다. 87명들 목 놓아 부르겠습니다. 아니, 박텐더가 그 급한 탄핵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 국진당 의원 오라고 1시간 가까이 이름 불러댄 그 시즌을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전 돌아오는 거 기대 안 하고요. 그냥 얘들을 계속 가서 나중에 장원들한테 철퇴 맞고 눈물 흘리고 백수. 그 걱정하는 거 알아요. 난 그런 꼴을 보고 싶어. 난 이미 들켰는데 돌아가도 용서 안 해줄 거잖아. 용서는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민주당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당원을 위한 노력과 국가를 위한 정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조를 진짜 내가 봐도 인정할 만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상세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너는 일은 잘하는구나. 그래도 네가 그래도 인재구나라는 면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난 또 웃긴데 한준호가 리박스쿨 실체 밝혀나겠다고 했잖아. 옆에 있는데 왜 뭘 밝혀내고 있어 도대체? 아니 언주가 거기서 댕겼고 거기서 강의비 받았을 거고 누가 섭외하고 누가 네임 프레임인지 다 알고 있는데 걔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옆에 있는 여기 가가지고. 야, 이건 뭐 공석 취소 모임 하기 이전에 검찰 관련된 과거 검찰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 찾아내서 처벌하던 TF장이 한준호 너였잖아. 그거 지금 집어 던지고 송영길 의원한테 그거 물려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너고, 니네들이 이현주나 이런 애들이 한준호 같은 애들이 갑자기 송영길한테 붙은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의도가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거야. 전 너무 짜증나는 게 이 새끼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걸었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대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는 말 못해요. 당무 개입되니까. 아니 했었어. 처음에 이와 관련해서 무슨 대통령 관련한 거 재판중지법 낸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 그랬어. 원래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니까 따로 법까지 만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셨던 분이야. 아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팔아먹는 게 너무 역겹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얍삽하고 너무 못돼 처먹었고 어떻게 이렇게 지능적으로 대통령을 괴롭힐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을 니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름 앞에 걸 정도면 니들 친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을 몰라?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앞에 걸고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개파놀이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 좋아할까? 오히려 굉장히 화내고 싫어하실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짜증이 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친명이다, 찐명이다 이런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걸러야 됩니다.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 팔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그냥 도우면 되잖아 우리처럼. 그냥 일을 해. 설마 내가 여기 참여를 안 하면 우리 당원들이 나를 반명으로 생각할까? 저 그렇게 오해받는 게 싫어서 여기 들어갔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그 정도 정치가 우리 정치 민주당 당원들이 그 정도로 멍청한 애들 아니거든. 그 정도로 멍청하고 그 정도로 단세포적이고 그 정도로 무식하지 않거든. 당원들 권리당원 100만 넘는 권리당원들 중에 60-70%가 다 지금 있는 사태에 있어서 저것들 대통령 앞서요 개파 정치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마지막 기회 절반이라도 날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아니 우를 범하세요. 범하고 그만해. 아니 근데 그 본인 유튜브에 그 내 이름을 왜 적어갖고 올려놨어? 왜요? 우리 부모님 걱정하게. 블랙리스트? 그 뭐예요? 근거 그거는 있는 제가 거야? 적은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저도 받은 겁니다. 저 블랙리스트 누가 올라갔다고 보내주더라고요. 아니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 그 잠도 못 자게 그거 괜히 올려가지고. 아니 뭐 잘 된 거죠, 뭐 거기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니 그 뭔데요 그게? 근거가 있어요?
뭐 근거는 없죠. 근거는 없는데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고 있고 리박스쿨은 이제 극우 세력들이 이제 그 댓글 공작과 뭐 극우 어린이 프로젝트 강사 양성 이런 걸로 작년에 저희가 보도했잖아요. 엄청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리박스쿨을 네. 봉지욱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가 대선 기간에 보도를 했고 네. 이렇게 됐는데 잠입 취재도 하시고. 지금 이게 네. 여러 가지로 좀 변질이 돼가지고 새로운 댓글 공작 세력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안타까운 게 진보 진영 안에서 그런 세력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라디오 봉인해제에서 이제 조국 대표도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의심되는 특정 몇몇 현역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박스쿨과 연결됐을 것으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리박스쿨은 그냥 하나의 은유적인 단어로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집단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2.3 내란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정보사나 방첩사가 공작을 할 때 계엄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총등 군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사복군인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용어로 편의대라고요. 편의대. 편한 옷을 입은 대원이에요. 네. 편의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엄군을 자극해서 시민이 마치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해서 총을 쏘게 하거나 강력한 진압을 유도하잖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그게 왔죠. 그거는 그 정보 학교나 가면 네. 배우는 거예요. 그건 공작의 일환이에요. 네. 부마 항쟁 때도 있었고 5.18 광주 때도 있었는데 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좀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죠. 지금 드는 상황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합당을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찬성했어 얘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묻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행위들. 네, 이건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내가 찐명이다. 내가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 대통령과 연락 안 돼요. 대통령의 뜻이 뭔지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충성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실명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지는 않겠는데 예를 들면 뭐 김현지 뭐 부속실장, 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런 소위 말하는 성남파들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내 대통령과 내 직접 연관이 돼 뭐 이러면서 연락이 돼 이게 대통령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의원들의 말을 믿거나 아니면 그 의원들의 말을 추종해 가지고 이 의원들이 주장하는 말을 합당을 반대하니까 이 주장하는 말을 반대하면 야 다 대통령을 망하게 하려는 거슬려는 세력이야.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양한 의견이 토론회장에서 있고 대통령 항상 얘기하는 게 국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의 뜻인데 대통령을 파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파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근데 뭐 그것이 아니 지금 이야기가 네. 약간 좀 섞여 가지고 또 오해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한 걸 네. 수도 있고 리박스쿨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얘기가 연결이 돼 가지고 제가 좀 약간 혼란에 빠져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현주 의원 때문이죠. 이현주 의원이 리박스쿨이란 조직은 이 극우 세력 댓글 공작 조직의 아주 일부 점조직의 하나죠. 이 리박스쿨 세력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그냥 할 뿐이지 거기는 사실상 뭐 우남 네트워크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가 그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조직에 왜 리박입니까? 이승만 박정희잖아요. 네. 가장 숭상하는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박정희보다 위입니다. 이승만이더라고.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원수예요. 사이가 안 맞아. 좋아요 원래. 맞아. 박정희가 그 군사 반란 일으켜서 이승만 쫓아내거든요. 근데 이 둘을 묶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극우 세력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와 아버지는 이승만으로 돼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예전에 보니까 이승만 학당이란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강사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승만 학당이란 뭐 단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승만을 추종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줘서 발전시켜 준 거야 라고 주장하는 뭐 서울대 이영훈 교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양반들이 다 엮여가지고 하는 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연결이 돼. 인물로 이박스쿨이란 곳과 이승만 학당이나 이쪽이 인물로 연결이 됩니다.
직접적인 이 교류는 없어 하더라도 여기 강사가 여기 강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조직이에요. 인적 교류는 있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면 이 극우 세력의 조직들인데 네. 이현주 의원의 그 옛날 발언 영상들이 최근에 다시 소환되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보도할 때 그 영상을 몰랐습니다. 이승만 학당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최근에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사실상 찬양하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리박스쿨이 하려고 했던 그거 아니에요? 네. 올바른 역사관을 이현주 의원의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올바른 역사관이란 건 극우 역사관이겠죠. 네. 지금 보면.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뭐 합당 반대나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리박스쿨이 갔다가 붙은 거죠, 여기 이 사건에.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보여요. 네. 현상 자체는 그렇게 보이고. 하여튼 큰 얘기를 확 던지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사건인데 뭐 최근에는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가 반명이냐? 반명입니까? 유시민 작가가? 결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 꼭 뭐 민주당의 이현주 현역 의원 말고 전에도 보면 이명수의 취재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명수는 극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위장을 해서. 라포 형성해가지고. 걔는 진보 유튜브는 안 봐요. 극우 유튜브만 계속 보고 거기서 댓글도 막 달고 이간질을 시켜 이명수가 극우 세력을 가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이간질을 시켜 그 작전을 펼쳤어요. 김대남 녹취록 보도할 때 실제로. 실제로 그 작전을 했어? 본인이 거기서 보고 막 하니까 한동훈 편을 막 들면 윤석열이 싫어하고 윤석열 편을 들면 한동훈 쪽에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저쪽에서 리박 세력 일부가 일로 넘어왔구나.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 지지자나 당원을 가장해서 아까 말한 편의대처럼 내부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구나. 공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사에서 이명수 기자님 관련해 가지고 정치 휴민트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보사에서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걔는 위장을 해갖고 김건희한테 갔잖아요. 위장을 해서. 근데 이 친구가 이 얘기하니까 이명수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자기 간첩이냐고. 난파 간첩이라고 그랬나? 네. 대남공작원. 대남공작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지금 섞여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여기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또 너무 하나로 딱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조금 갈라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하라 이거. 내가 합당을 반대하면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네. 내가 합당을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자. 그거 했다가 나 양쪽에서 다 욕먹고 아니 있잖아. 근데 그거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국무회의에서도. 나 계속 거기서 그렇게. 따온 거거든. 아니 이재명 나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작살났어. 거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마. 나 작살났다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이게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뭐 그쪽 리박 세력에서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겠죠. 네.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위장 잠입을 해가지고 네.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워낙에 말주변이 없어서 이게 설득을 못 시키는데 생각 다를 수 있고 누군가가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막 극구 부인하면 사람이 더 삐뚤어져서 더 열받는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럼요. 그냥 나나 좀 잘하자. 네. 네, 그런 생각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이현주 의원 이제 매불쇼가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나름의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서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또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하게 또 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발언과 행보를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상 가운데 그 굉장히 극우적 역사관을 굉장히 열변을 토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 받았죠.
그러고 지금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법한 발언이 또 존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좌파 쪽에 좀 가서 이들을 좀 포섭을 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 나 욕하지 마라. 그런 발언도 있어요. 그 발언이 있더라고. 고성국 TV에 고성국 나갔죠. TV. 내가 지금 파이를 키우는 거다. 이거는 사실 해명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죠. 예. 예전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바뀌었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좀 표명을 하든지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네. 보입니다. 그런 이현주 네가 키웠잖아. 이런 네. 비판은 전 타당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출연했었으니까 또 출연을 좀 했냐? 이거는 타당한 거고. 네. 예. 엄불쇼야 이제 또. 정적이 네. 흘렀어. 근데 이건 진짜 해명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가 이게 됐든 마치 간에. 그 영상을 보면은 마치 그때의 계획이 지금 실현 중인 것처럼 오해 살 수 있어요. 오해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네, 없잖아 알 수가 우리는. 그러면은 그 이제 당사자가 왜냐하면 책임 있는 정치 그렇죠. 이네 위치에 가 있어요 지금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 얘기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어떤 말이 맞냐? 네, 지금 본인에 대한 오해 소지가 큰 영상들과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오해가 커지기 전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라고 공개적으로 본인 입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네. 저는 지금의 이현주 최고위원의 스탠스. 그 책임 정치지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것은 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일단은 또 지지자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야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입을 한 인재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맞죠.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현주 의원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대통령의 뜻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건 예. 아니죠. 제가 단언컨대 내부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어제.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뜻 아니에요. 아, 저의 또 만약에 이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또 비판 받아도 마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네. 예. 사실 그 민주당에 영입될 때 네. 그 색평 수집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저한테도 그 연락이 온 거야. 아. 예. 근데 저는 분명하거든요. 저는 수도 없이 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플레이어가 아니다. 나는 광대고 뭐 방송하는 사람이다. 네. 근데 세평 수집이 연락이 왔어. 내가 여기서 뭘 얘기를 하면 나는 이조차도 플레이어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함구했습니다. 그때조차도. 네. 바꿔도. 네, 그렇습니다. 아, 책임 회피 아니고요. 네, 책임 회피는 아니고요. 때로는 침묵도 답입니다. 아, 침묵도 메시지가 돼? 그럼요. 아, 알았어. 책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까지 네.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사안마다 그걸로만 좀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계하거든요. 네. 예. 그 이상한 거 그거 갖고 와갖고 오늘 뭐야 이거 지금 분위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보니까 야, 오혁진 넌 뭘 한다고 웃고 있어.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일단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네, 드리는 그러니까. 것이고 뭐 또 오늘 제가 말한 말들이 또 다른 논란이 되겠지만 누가 제일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제일 좋겠죠. 지금 그러네. 장동영 만난 게 다행이죠. 저거 정상적인 정당이었으면 큰일 그러면 났습니다. 와 대혼란이 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못하게 경쟁으로 가면 나라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럼요. 네, 잘하는 하향 경쟁으로 진짜. 가야 되는데 뭐 한쪽은 이제 엉망이니까 아 이게 조금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혐오의 단어 언어 쓰지 말자, 배제 언어 쓰지 말자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잘. 네.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메신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네.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침묵하는 다수가 많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아니 올바른 판단할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 상식을 가지고 어제도 사실은 뭐 조불쇼에도 보니까 어제 지기현 선고 재판할 때 제가 보니까 매불쇼 30만 실시간 시청자가 넘고
침묵하는 9명이선 10명 중에 9명이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치한 정도는 한 명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 갖고 내 의사 판단을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 조불쇼 얘기는 왜 또 왔어요? 조불쇼 하길래. 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어제 네. 참고로 매불쇼가 동접자 순위 1위를 기록했어요. 전체 1등이었어요. 전체 1등. 지상파까지 다 합쳐서. 아니 근데 그 누군가는 이러더라고. 조불쇼에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야. 아, 네. 저는 이거는 한번 얘기하고 싶었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 네. 내가 네. 조국 대표를 좋아해서 내가 조국 대표를 싫어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였는데 이제 화 난 것도 잘못됐다라고. 내가 명절에 나를 많이 반성했어요. 네. 그 황정민 아나운서가 딱 적재적소 아주 정말 내가 딱 들어야 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오가 옳은 것과 친절한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딱 그러더라고. 친절함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나는 조불쇼가 아닌데 조불쇼 하니까 화가 났던 거야. 아, 맞아. 그래서 화를 냈었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더라고. 친절해야지. 아니 전 뜬금없이 혼란스러운데? 아니 뜬금없이 저도 조봉쇼가 돼 있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래? 라고 보니까 조불쇼가 있더라고요. 조봉쇼. 그렇지. 여기가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이 파생 상품이 많거든. 다 흔들려 밑에가.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저는 뭐 최소한 여러분 그거는 아시잖아요. 저를 뭐 조불쇼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거나 여러분을 뭐 속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무지해서 어느 순간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 맨날 하잖아. 그렇죠. 예. 여기까지. 친절함으로. 친절하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